잘 보는 거야? 약속? 내가? 진짜? 시험 잘 보지? 아, 잘 안 보네. 네. 잘 안 보이지? 크게 할까 그냥 이렇게? 잘 봐. 여기에서 한 개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 안 돼. 얘를 있잖아. 이따가 A4 용지를 줄 테니까 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여기에 얘가 구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 이 얘기를 막 섞어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는 말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봐봐. A4 용지를 오늘 반드시 정리하고 가는 거야. 뒤에 빈칸 채우기도 있어.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이해되지? 국가의 가계부란 얘기야.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얘들아, 거주자는 뭐고 비거주자는 뭐야? 당연히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거주자, 한국에서 안 살고 있으면 비거주자지. 근데 기준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냥 거주자 비거주자 나와 있잖아. 근데 이 기준이 뒤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너네가 생각하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생각하면 안 돼. 뒤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선생님이 보기에다가 어떤 사람의 상황을 써놨어. 그럼 니네가 그 사람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판단부터 해야 돼. 근데 니네 생각으로 니네 머릿속에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 알겠지? 어쨌든 만약 상품, 서비스, 자본 등 모든 경제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래. 수지표래. 근데 봐봐. 국제 수지표. 수지가 뭐야? 당연히 거주자는 한국 안에 있을 거고 비거주자는 한국 밖에 있을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거래를 하면 얘는 국제적인 일이 돼. 국제적인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그걸 표시해 놓은 표가 국제 수지표라는 거야.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수지표를 얘기하고 해. 1년을 기준으로. 자, 국제통화기금에서 라고 그랬는데, 얘들아, 국제통화기금은 그럼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국제통화기금이 하는 일이 뭐야? 얘는요, 우리나라가 IMF 겪었던 거 기억나죠? 그치? 얘는 글로벌 기구야.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 얘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전 지구적이야. 그래서 여러 나라를 관리하는데 얘네가 국제통화기금 이 기관이 야 니네 가계부 쓸 때 이거 다 적어. 우리가 이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얘네가 늘 평가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MF 터졌다고 맨날 말할 때가 IMF가 터졌다는 말은 솔직히 말이 안 돼. 왜? IMF는 기관이거든. IMF에서 야 니네 부도야. 부도 났어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IMF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부도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냥 그건 부도가 아닌 거야. 근데 국제적인 기관에서 야 안되겠다 니네 부도 났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얘네가 가계부 쓰는 방법을 이런 거 적어야 되고 앞으로 너네의 신용은 이렇게 평가할 거야. 그래서 모든 기관이 얘네한테 맞춰서 국제 수지표 가계부를 작성을 한대. 자, 근데 이 기준은 안 바뀌는 건 아니고 기준은 어떠하다? 바뀔 수가 있대. 어디에서 바꾼다고? 국제통화기금이 당연히 기준이라는 거는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서 필요시에는 개정한다. 그럼 천지 이거 바꿔내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IMF가 계속 환경에 따라서 개정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게 국제수지표인데 여기서 현행 국제수지표는 그럼 옛날 기준 말고 지금 기준에 따라서 가계부를 적은 거는 국제수지표는 자 봐봐.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 얘들아 경상수지가 1번이야. 가계부에다가 경상수지를 적어야 된대. 이 경상수지는 그럼 어디에 적힌다고?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에
자, 수출, 수입을 얘기하는 거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 거야. 그치? 경상수지가 적자면 우리가 수입을 더 많이 한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이번 자본수지가 국제수지표 가계부에 적혀야 돼. 자본 수지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자본 이전이 뭘까 궁금해야죠. 그쵸? 자본 이전. 아, 얘는 그러면 수출 수입은 아니고 자본 이전에 관한 것이겠구나. 뭔지 모르겠어. 일단 놔두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3번 금융계정. 이 세 가지가 적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글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특히 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 금융계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금융계정이 뭐라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그러면 어떤 금융거래가 속하는지 뒤에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금융계정에는 하면서 3번에 대한 얘기, 3번에 대한 얘기, 이거 내가 나중에 이거 컬러 프린트 다시 해주긴 할 거야. 그 대신 네 컬러 프린트 주기 전에 너네가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돼. 금융계정에서는 하면서 이게 3번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3번에 대한 얘기. 거주자가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자, 봐봐. 주어가 누구야? 거주자야. 이 거주자가 돈을 어디로 옮겼어? 해외로 옮겼어. 그치? 근데 거주자가 자기 돈을 해외로 옮겼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데?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 자, 얘가 자산인데 이거를 금융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수출한 금액, 수입한 금액을 얘기할 때 상품과 서비스 등을 수출하고 수입을 했어. 자, 그러면 주식과 채권도 사는 건데 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안 들어가고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금융상품. 일반적인 상품 말고 금융상품을 얘기를 하는 건가 봐. 얘랑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주자가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라고 한대. 이거 왜 부채라고 해? 이 돈은 들어온 거고 이 돈은 나갔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왜 이거는 부채고 이거는 자산이야? 왜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네가 주식을 샀어. 그럼 남들한테 그거 빚이라고 할 거야? 야, 나 주식 많어. 자랑일 거지, 그치? 근데 내 재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야. 그런데 외국에서 내 걸 샀단 말이야. 내 주식을 샀어. 혹은 내 채권을 샀어. 그러면 나는 걔한테 언젠가 이걸 돌려줘야 돼. 주식이나 채권을. 비거주자한테 이거를 현금으로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요구하면 줘야 돼. 내가 나 그냥 좀 돈이 모자라서 주식 좀 다시 되팔려고. 야, 채권 이번에 그냥 사만 하려고. 그럼 내가 돈을 내줘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전세 개념이지. 전세가 뭐야? 그치,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리는 거지. 근데 돈을 내고 빌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 이사 갈 때 냈던 돈 고스란히 100% 다 받지. 그치?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빚이나 마찬가지야. 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돌려줄 돈이라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를 부채로 기록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가 정해졌고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 야, 늘었나 줄었나 당연히 얘가 어쩔 때는 어쩔 때는 투자를 많이 하고 어쩔 때는 투자금을 빼서 내가 쓸 수도 있고 투자 금액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막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거를 순자산 증감액이라고 부른대.
증가액에서 감소액.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100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가 좀 팔아서 50억 원 갖고 있게 됐어. 그러면 50억 원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50억만큼이 순자산 증가액이 되겠지. 마찬가지야. 부채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가액을 각각 기록하면서 순자산 증가액에서 순부채 증가액을 빼면 그게 금융계정 순자산이에요. 금융계정 순자산. 자, 그래서 너네가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게 금융계산 여기는 이게 안 보여. 이렇게 표시하면 금융계정 순자산에다가 네모치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지금 우리 몇 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금융계정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계산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얘는 국제수지표, 나라의 가계부의 일부야, 일부. 오케이? 얘가 나라 가계부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 국제수지표는 보면서 이제는 전체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국제수지표에는 자 그럼 인식 한가에서 끊고 사실에 단을 내려도 상관이 없어. 그치? 국제수지표에는 기초통계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나는 약간의 오차와 누락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오차와 누락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야. 오차와 누락이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면 오차와 누락이 있죠.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 얘들아 봐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1번과 2번이었죠. 그쵸? 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그렇구나. 1번이랑 2번이랑 더한 다음에 3번을 빼면 얘가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된대. 그러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더해서 금융계정. 그러면 우리 아까 봐봐봐. 여기에서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 얘를 지금 따로따로 봐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1, 2번을 더한 게 이 합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금융계정이나 마찬가지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대한 모든 금액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 게 3번이라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계산했던 거를 여기에서 계산을 또 해주는 거야. 얘랑은 기준만 다른 거야. 얘는 수입 수출로만 받고 얘는 실제로 이런 주식, 채권 등등 그 밖에 자본, 물건과는 같지 않은 그냥 어떤 돈의 거래를 자본수지라고 했었을 때 얘네 두 개를 모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다시 환산을 해서 이 두 개에 들어가 있던 거를 다 계산을 해주면 결국에 다 금융계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경상수지나 자본수지를 따로 보지 않아도 있잖아. 금융계정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 나간 돈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항상 얘네를 어떻게?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된다. 그렇대.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거래를 기록함으로써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치? 거주자랑 비거주자랑 남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냐 외국인이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의 거주성은 자 여기가 선생님이 낼 수 있는 보기의 문제라네요. 거주성은 국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기준일 것 같은데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그 나라에 있고 1년 미만이면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데 오케이? 1년이 기준이네 그치?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본대 그치? 자 근데 이거는 개인에 관한 문제였고 거주자의 기준 잘 봐야 돼 얘들아. 개인은 이렇고 자 지금 계속 개인이 주어야지. 근데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대?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야 애플. 근데 애플이 어떤 국가에서 다시 자회사가 설립되었대. 야, 애플의 자회사 중에 뭐 있어? 저거 뭐냐? 애플샵을 뭐라 그래? 애플샵 비슷한 거 이름 뭐야? 아, 나 이름 생각 안 나. 몰라? 여기 롯데백화점 6층에 있는 거 샵 뭐야? 있어요? 몰라? 6층에? 아, 내가 아, 거기 아이폰 파는 데 있잖아. 그건 애플샵은 아닌데 애플 제품만 파는 또 다른 어떤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등기된 우리 등기 지난 주말에 배웠지? 그치? 등기되어 법인격이 뭐야? 법으로 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애를 법인격이라고 해. 그치? 그래서 사람은 아닌데 어떤 기업, 브랜드가 사람처럼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걔네가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샵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야.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등기한 현지 법인은 이런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의 본사 미국에 있어서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그렇대. 한국에 있는 회사는 그냥 미국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를 본다는 거지.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반입을 안 했어?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그럼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면 니네 이베이 해본 적 있어? 직구 아마존 해본 적 있어? 내년이면 난리 나겠지. 그치? 아직은 할 일이 없는데 자 거기에서 니네가 뭘 사? 뭘 샀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들어오고 바로 거기서 딴 애한테 팔아. 그러면 그건 역시 한국인 소유였다가 다시 미국인 소유가 되니까 소유권 변동이 발생돼서 어디에 적힌다? 경상수지든 금융거래든 여기 금융계정이든 적히게 된다는 얘기야.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지만 니네가 아마존에 사는 순간 그건 수입이고 아마존에서 그대로 창고에서 다른 미국인한테 팔리면 그건 수출이 된다 이거야.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당연하지. 그치? 당연히 비거주자랑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될 거야. 근데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지금 봐봐. 얘가 그럼 선지에 나오는데 얘들아. 대외 지급 능력이 변했냐 안 변했냐 이거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선지에서. 대외 지급 능력. 얘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외환분 규모 변동에 따라서 얘가 대외 지급 능력이 변동된대. 자,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가 내가 원할 때 얘를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대외 지급 능력이 좋은 거야. 맞지?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가 달러가 되게 조금인데 팔아놓은 주식은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주식을 사는 외국 애들이 되게 불안하겠지. 야, 씨, 이거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 주식일 때는
얘는 내 자산이 아니야. 그치? 주식을 다시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내 자산인데 내가 이 주식을 다시 현금화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순간 IMF에서 야 니네 대외 지급 능력이 바닥이야. 니네 주식을 니네 채권을 다른 나라에서 다시 현금으로 못 바꿀 것 같은데 그럼 파산이라고 경고를 내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환 규모는 적당량의 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는 달리 여기서 이제 어려워져. 우리 여태까지 뭐 얘기하고 있었어? 국제 수지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거기에 들어가는 1번, 2번, 3번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달리 자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거랑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 또는 대외 투자 자산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대외 금융 부채 및 대외 금융 자산에서 해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 얘들아, 그래서 얘를 뭐랑 비교해야 돼? 국제 수지표랑 비교해야 돼.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 지금 봐봐.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게 국제 수지표야. 국제 수지표. 1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냐? 얼마나 줄었느냐? 그래서 얘는 있잖아. 아까 계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가액을 가지고 계산했어. 1년 동안 계속 변했을 거 아니야. 그치? 1년 동안 계속 변했으니까 순자산 증감액, 순부채 증감액 1년 동안 변동된 것을 가지고 차감을 했는데 얘는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준으로 한 국제 수지표랑 달리 연말 딱 하나의 시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지금 얼마 있어? 지금 당장. 지금 남아있는 거 봐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계산을 해.
반면 국제투자대조표는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장액을 연말 실점에 그냥 남아있는 것을 평가하여 기록한 절약통계. 국제수지표는 유량통계, 국제투자대조표는 절약통계.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있죠. 그쵸? 지금 10분이 지난 시점에 욕조에 50리터의 물이 보이게 됐는데 지금 50리터야. 50리터는 최종 절약 통계가 되는 거고, 야 1리터당 1분당 5리터, 이게 바로 뭐라고? 유량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 물이 차고 있는 어떤 시점. 그러면 생각해봐.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라고 했었을 때 1분당 꼭 5리터가 배출될 이유가 없어. 물을 빨리 나왔다가 천천히 나왔다가 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최종 찬 50리터, 이게 기준인 게 뭐다? 국제투자대조표가 된다. 이 국제수지표를 계산할 때는 유량통계, 물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번 변동되는 사항을 체크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국제투자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에, 이거 중요해, 비거래 요인, 그러니까 환율이나 가격 변동이 없으면 어떻게 얘들아? 두 시점간 국제투자대조표에 기록되는 차이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비거래 요인이 없으면 금액 그대로야. 금액 그대로인데 지금 마지막에 환율이나 가격 변동이 생겨서 최종적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100억 수입하고 50억 수출했어. 이 금액 자체는 국제수지표로 보든 국제투자대조표로 보든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100억 수입, 50억 수출. 근데 환율의 변동이 없어서 끝까지 얘가 그대로 갔는데, 와, 11월 달에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진 거야. 환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얘들아, 100억 수입한 게 어떻게 돼? 200억 수입. 50억 수출한 게 25억 수출로 바뀌는 거야. 환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따로 해줬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처럼 대외지급 능력은 경쟁력이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대? 경상수지 흑자는 그럼 얘들아 수입이 많은 거야, 수출이 많은 거야? 당연히 수출이 많은 거죠.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수출을 했는데 환율이나 이런 다른 요소들 때문에 100억 수출한 게 1억으로 저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자,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외국에 주는 믿음의 정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뭔 소리야?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간다. 이 얘기야. 환율이 상승해서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얘들아, 지금 봐봐.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해서 환율이 상승해서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한다. 우리 1월 달에 비문학 지문에서 요 한 줄 가지고 지문 나왔던 거 기억나? 오버슈팅 얘기가 이 얘기 아니야. 자금을 회수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상황이 나빠지지. 그래서 안 그래도 환율이 오를 것을 환율이 이것 때문에 더 올라서
환율 상승이 2번이나 일어나면 오버슈팅이 일어난다고 했었잖아. 왜 기억을 못해? 그래서 금융 역량이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다시 봐봐.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 차근차근 하나씩 봅시다. 1번 경상수지석 흑자가 매년 지속하여 누적된 국가의 경우라고. 돈 많이 벌었어. 경우라고. 국제투자대조표상 국제투자대조표는 환율을 동반한다 그랬죠. 그쵸? 순대외 금융 국제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오케이? 너 1번 오케이. 그치? 2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해? 그럼 얘 뭐야? 거주자야 비거주자야? 거주자지. 왜 대답 빨리 못해? 눈탱이 거주자 맞지? 거주자. 본국의 상품을 판매하면 수출이야. 알겠지? 판매했으니까 수출이지. 3번 국제수지표 그러면 연말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돼? 거래 시점이라고 고쳐야지. 이게 당연하잖아. 4번 기업의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에 중심되는 나라를 법적 등기업으로 판정하여 끊고 맞지? 그치? 법적 등기업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 오케이? 5번 국제투자대조표에서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증감과 국제수지표상에서의 금융계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괴리는 왜 생기는 거야? 비거래 요인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5번 별끝이고 이게 핵심이야 핵심. 그럼 다시 얘기하면 비거래 요인이 없다면 환율이나 가치평가가 변동이 없다면 당연히 이 두 개는 뭐다? 괴리가 발생하지 않겠죠.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2번 너무 싫지 이런 문제. 2번 왜 못 풀었어? 네. 풀어봐. 잘해줘야지. 풀어봐.
2분만 더 줄게요.